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차고도 넘치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파워포인트가 가장 쉬운 게 파워포인트예요. 가장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액세스가 있는데 처음에 글자판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제가 엑셀을 가르쳐 드려요. 글자판을 모르니까. 그렇게 왕초보도 꽤 많습니다. 그 왕초보. 지금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이제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서 배워야 됩니까? 이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러면 온라인이 뭡니까? 이런 분들 계셔요. 온라인이 뭡니까? 그래요. 저는 뭐 기가 막혀가지고 줌하고 유튜브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 유튜브를 그 전화기로 합니까? 뭐 노트북으로 합니까? 뭐 컴퓨터는 뭘로 해야 됩니까? 뭐 아니 유튜브는 뭘로 하든 그 상관없다고. 그럼 줌은 어떻게 들어가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와 이분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시고 줌 어떻게 하는지 조금 하신 다음에 그래 여기 조인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만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만나서 할 수 있죠. 오실래요? 이러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플루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칼로스 버디스인데 나는 토렌스인데 뭐 나는 산호세인데 뭐 이러셔. 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싫든 좋든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왕초보 투고수 오늘 15강입니다. 지난주에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15강째.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이 쭉 나와요. 첫 번째 텍스트 넣는 거 배웠지요. 그림 넣는 거 배웠습니다. PC에서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그림 넣기, 동영상 넣기, 오디오 넣기, 슬라이드 크기, 테마, 배경 서식 했고요. 애니메이션 넣기 했고요. 전환, 트랜지션 넣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공부했고요. 도형, 표, 지지난주에 인쇄, PDF로 내보내기. 지지난주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건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초보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만질 일도 없는데 그럼 그 슬라이드 마스터가 너무 생소한 개념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막상 해보면요. 너무너무 쉽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져다가 내가 고쳐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템플릿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파워포인트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공짜로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 템플릿이 필요할까요? 설교자 강의하는 사람에게 템플릿이 필요할까요? yes and no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다듬는 거는 좀 필요해요. 그런데 막 복잡하게 해놓은 거 있죠. 화려한 거. 그런 것을 만약에 설교에 썼다. 그럼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오히려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역효과가.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나오면 돼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거기 무슨 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데 뭐 깔깔거리고 우는 아이들 뭐 그림이 들어가 있다든지 거기 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에 거기서 뭐 결혼식 하는 뭐 신랑 신부가 등장을 한다든지 뭐 만약 그런 그림이 등장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뭐 빨간 뭐 장미가 등장한다 이러면은 완전히 그 주제하고 초점하고 어긋나는 메시지를 그림이 또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거나 뭐 여기 애니메이션 넣을 때 뭐 삥삥 뭐 빵빵 이런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너무 과도하게 넣는다든지 디자인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설교나 성경 공부에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템플릿 그런 거 너무 찾아서 막 예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거 제발 구하지 마세요. 템플릿 제발 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은 기본 템플릿을 쓴 거거든요. 기본 슬라이드 마스터를 쓴 거예요. 그럼 너무 글씨가 엉성한 게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따듬는 정도. 그걸 따듬는 정도. 요 정도만 여러분이 배우시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기가 있어요. 여기 보기 있죠? 보기. 네, 보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처럼 여기에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빼놓는 거, 요 위에다가 자주 쓰는 거 빼놓는 거, 어떤 분은 이 밑에 넣기도 하는데 밑에 넣으면은 또 신경 쓰이거든요. 위에다가 이렇게 빼놨거든요. 요런 것은 그냥 하나의 뭐 고급 기술이 아니고 간단한 팁인데 요거는 나중에 언제 한번 원하신다 그러면 저기 한번 강의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없다 친 거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냥 이거 눌러서 그냥 하거든요. 이거 눌러서. 근데 이게 없다고 할 때 어디서 찾느냐? 보기. 여기 파일, 홈, 뭐 쭉 나가잖아요. 그죠? 검토,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요. 슬라이드 마스터. 그 이 옆에 거는 뭔데? 옆에 거는 그냥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면 파워포인트 배우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냥 슬라이드 마스터. 내가 쓰는 것만. 슬라이드 마스터 딱 누르면 요게 슬라이드 마스터의 구조입니다. 요게.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있죠. 그죠? 제일 큼지막한 것이 있어요. 요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요게 슬라이드 마스터고 요 밑에 건 이제 레이아웃 종류인데요. 요거는 제목 넣는 거, 요거는 제목과 내용 넣는 거. 우리가 요걸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죠. 요걸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구역 머리글. 일종의 간지 넣을 때. 이건 제목 넣을 때. 이런 거고. 이것은 이제 비교하는 거. 양쪽에 비교하는 거. 또 여기에는 이제 제목이 여기 있고 또 비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제목만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걸 고쳐야 이 마스터를 고쳐야 전체가 고쳐집니다. 이 마스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전체 고치고 싶어요. 그럼 쭉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죠.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서 고쳐지지 않죠? 여기서 글자 폰트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홈 탭을 눌러가지고 지금 맑은 고딕이어서 좀 볼품이 없어요. 맑은 고딕. 그래서 맑은 고딕 대신에 저는 이제 K-팝 이거 무료 폰트거든요. 이걸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글씨가 좀 더 예뻐졌죠, 그죠? 마스터 제목 스타일. 이렇게 해서 코프 바탕에 붉은 체. 이것도 여기 보면 맑은 고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전체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도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 프로볼드는 너무 굵잖아요, 그죠? 프로볼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좀 굵으니까 요거는 조금 가늘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써요. 제가 쓰는 걸 그냥 간단하게 해서 저는 쓰니까 그걸 그대로 알려드리니 미디움, 라이트로 쓰면 이렇게 너무 가늘고요. 너무 가늘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미디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움을 쓰고 요 글씨가 28포인트예요. 여기 28포인트. 그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키워주겠다. 이렇게 조금 글씨가 큰 게 좋겠죠, 그죠? 네. 자, 요 정도 하면 한 40 정도 또는 한 36 정도 이렇게 놓고 쓰는데 요 정도 놓고 이렇게 써요. 그럼 벌써 글씨가 좀 깨끗하고 모양이 이뻐졌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여기 홈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이걸 딱 누르면 자, 이 글자들이 다 바뀌었죠. 그죠? 아까하고 글자가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글자가 40을 했더니 너무 커요. 어이, 좀 크구나. 그러면 좀 한 두 단계 줄여보겠다. 한 단계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두 단계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는 거예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가가지고 여기 중간에 꽂히면 그 해당되는 레이아웃만 바뀌어지니까 이 전체. 여기서 아, 이게 너무 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홈. 홈에 가서 요런 두 단계 낮춰줘야지. 그럼 여기 얼마예요? 요게 32, 그죠? 32. 약간 좀 작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좀 글씨가 작으면 나중에 또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가가지고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어때요? 글씨가 적당하게 크기가 잘 그냥 맞아졌다, 그죠? 조금 더 작아도 되지만 뭐 그죠? 오히려 조금 답답하긴 해도 큰 것이 보는 데는 낫겠죠? 자, 여기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여기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이대로 놓고 엔터를 쳐도 되고 우리가 여기 놓고 엔터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컨트롤 M으로 하기로 했다, 그죠? 컨트롤 M. 컨트롤 M. 새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디자인한 대로 잘 나왔어요. 근데 이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비교.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자,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지금 콘텐츠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왔죠? 제목, 내용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자, 여기서 우리 메노라, 메노라의 명칭, 이렇게 했다 합시다. 자, 메노라의 명칭. 또 내용을 또 넣어야죠. 등잔대라고도 부르고, 금등대, 촛대, 램프스탠드, 메노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넣었다고 해요. 이것만 해도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네,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조금 바꿔요. 이걸 그대로 써도 여러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표준 템플릿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조금 이 위에 여백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여백을 없애가지고 좀 넓게 쓰겠다, 여기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럼 글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보기 가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 항상 위에 여기서 하면 전체 적용된다고 했죠? 여기에? 여기 하고, 예,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제목을 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자, 요것도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해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줄여주고요. 여기는 조금 더 늘려주고, 이렇게. 자, 여기. 이 밑에요. 날짜와 바닥글과 페이지 번호 넣는 게 있는데요. 이 날짜, 바닥글, 페이지 이거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설교하는데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건 다 저는 없애버려요. 간혹 강의한 나눠줄 때 페이지 넘버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 없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하나라도 빼고. 네, 이렇게 찍어주고요. 딜리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것도 조금 내려주고. 그럼 여기 내용 넣는 공간이 아주 널널하게 넓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도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보인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내용을 저는 조금 더 바꿔줘요. 여기에 모양을.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뭘 쓰냐 하면은 여기 빠른 스타일 있죠? 여기 찍어 놓고 빠른 스타일 가가지고 여기 뭐 요런 거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이 나오지만은 검은색보다는 조금 흰색이 낫겠다, 그죠? 전체 색깔을 흰색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흰색이 조금 도드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림자, 여기 그림자 조금 더 진해졌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가지고 보기 닫기.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어요. 아까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누르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뭐 메노라의 구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 색깔을 안 넣을 때보다가 넣으니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본문 쪽도 내가 좀 손을 보고 싶다. 본문 쪽도 좀 손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보기로 가는 거죠.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항상 위에서 하면 전체 적용된다 그랬죠. 여기 하고요. 자, 여기서 배경을 선택하는 거죠. 배경 서식 선택할 때는 이 안에서 하면 이 내용을 넣는 이 도형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바깥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배경 서식 선택해서 그라데이션이 조금 좋을까요? 그라데이션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그라데이션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넣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모습이 좋은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이런 모습이 좋을까?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요거. 네, 이렇게 해서 요런 모습으로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모두 적용 안 해도 전체가 다 적용이 됐으니까 원래 모두 적용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마스터 보기 닫기 전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근데 이 색이 별로다, 그죠? 왜냐하면 글씨가 잘 안 나타나네요. 더 연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그 대신 맨 위에 가서 배경 서식에서 연한 걸로 합시다, 이런 거. 음. 자, 여기 보면 아까 방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조금 이상했어요, 그죠? 이쪽 이렇게 좀 모양이 달랐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선형 뭐 이런 거 선택하고요. 그래도 또 모양이 잘 안 나오죠. 이건 뭐 45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방향을 이런 걸로 놓으면 되죠, 이렇게 놓고 자, 뭐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넣으면요.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도 뭘 갖다가 좀 넣어 봅시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뭐 글씨를 조금 크게 키우려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 글씨 키워도 되고요. 이렇게 키워도 되고 또는 이걸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컨트롤 Shift 하고 여기 꺽쇠 있죠? 꺽쇠. 그 스페이스바 위에 컴마 위에 꺽쇠가 있어요. 꺽쇠를 이 우측의 걸 누르면 커집니다. 좌측의 걸 누르면 작아져요. 근데 이거 나는 뭐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면 여기 여백을 좀 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 선택,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고 여기가 가지고 1.0 하니까 적당하게 잘 됐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가서 줄 간격 옵션에서 이게 10포인트인데 뭐 한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주면 좀 넉넉하게 이렇게 됐다, 그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됐지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데 로고 같은 거 못 넣습니까? 이런데 로고를 쫙 넣어가지고 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뭐 설교할 때는 로고 넣는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로고 넣으면 완전히 그 설교 사람들이 이제 로고 보느라고 집중을 안 하니까 그 설교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설교할 때는. 이거 이상 하면은 곤란해요, 오히려. 그런데 강의할 때, 내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특강할 때, 그 내가 무슨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태국 선교회인데 어디서 강의를 해달라. 그냥 로고 하나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로고를 넣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이제 하나 팁을 더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데 로고를 넣겠다. 그거 쉬워요. 그것도 여기 보기 가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일단 가요. 무조건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자, 뭐 넣고 그림 넣고 하려면 어디서 넣어요? 홈에서 넣잖아요. 홈. 아니면 여기서 넣어도 되긴 돼요. 자, 홈을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넣어볼게요. 여기 삽입. 홈 옆에 삽입. 삽입 있죠? 삽입 가면은 그림 넣기 있죠. 그림 넣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림 넣기에서요. 뭘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불러다가 엄청 크다 그죠? 그래서 당황할 거 없다 그랬죠? 줄이면 돼요. 이걸 줄이면 돼요. 근데 이걸 줄이다가 보면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옆으로 뭐 이렇게 줄이면 못 쓴다 그랬죠. 이렇게 줄여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Shift를 누르고 여기 요 고리 모양 구멍이 있죠?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변하죠? 여기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사방이 똑같이 줄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요 정도 됐다 그죠? 요 정도 해놓고 싹 요걸 이동해가지고 여기 갖다 놔도 되고 보통 여기 구석에 갖다 놓습니다만은 아니 나는 그런 거 보다가 앞에 놓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차라리 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가운데 보내는 건 홈 가야죠. 홈 가가지고 여기 가운데 정렬.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 마음이죠. 이 로고를 내가 꼭 앞에 놓고 싶어요. 꼭 앞에 놓고 싶은데 자 이게 이제 그냥 하니까 얘가 덮여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걸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고 자 이제 하면은 자 로고 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로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상하면 이 로고하고 올리게 하려면 이걸 그냥 흰 판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흰 판으로 파란색을 없애줄게요. 네, 여기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가가지고 맨 위에 여기 가가지고 이거를 홈 가서 도형 채우기가 없도록 채우기 없음 하고요. 이 내용을 까만색으로 하고 그림자를 없애주는 게 낫겠죠? 그림자를 없애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당기고 네, 그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만들면 계속 이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로고를 우리 설교할 때는 로고 넣을 일 없지만 로고를 넣을 수가 있다.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일관성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로고 넣는 거는 뭐 성경 공부나 뭐 이런 데 넣을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넣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글쎄 뭐 그건 본인 취향이니까 뭐 자유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 마스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질문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이제 왜 필요하냐? 이걸 꼭 써야 되나? 이런 이제 그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할 때 이게 없으면 이런 슬라이드 마스터 같은 이런 게 없으면요. 포맷이 제각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제목이 어느 위치에 가붙고 이런 게 제각각 되니까 이거를 어떤 그 통일된 폼으로 맞추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목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이걸 다 없앨게요. 여기 있는 이걸 하나 지워볼게요. 이걸 또 지웠어요. 지웠는데 제목을 넣어야 돼. 그럼 제목을 넣을 때요. 여기 있는 걸로 보통 넣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제목. 뭐 이렇게 넣었어요. 아유, 뭐 타이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내용을 이제 넣습니다. 뭐 이렇게 넣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다른 걸 좀 가져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막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또 뭐 이게 또 위치가 또 보세요. 이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줄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게 장마다 이래 보세요. 장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도 갖다가 여기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도 가운데가 또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맞추고 물론 뭐 나는 가운데 맞추는 것도 상관없고 뭐 그러면 필요 없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맞추고 또 이 컨텐츠도 이렇게 자꾸 정해진 부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모양이 일정해야 신경이 안 거슬리고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할 때마다 이 작업을 하면 얼마나 이 통일성도 없고 막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슬라이드 마스터 없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 해놨는데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음, 그 파워포인트도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레이아웃 기능 이런 걸 딱 써가지고요. 그냥 이런 걸 이렇게 여기서 벌써 레이아웃 기능 풀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고요.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 일이 쉽죠. 일을 많이 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예쁘게 여기 로고 넣어봤지만 사실 큰 뭐 재미가 없었고요. 로고 괜히 넣었다. 안 넣고 그냥 해도 된다. 이럴 정도로 그런 우리가 경험을 지금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고 이런 거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넣지 말고 제목하고 컨텐츠하고 주로 이걸 쓰는데
이걸 쓰고 또 뭐 따를 때는 또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비교하는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또 제목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목만 쓸 수도 있고 지금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쉽게 하자고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슬라이드 마스터를 쓴다. 근데 이제 이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 슬라이드 마스터 자체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나는 내용 채우기도 너무 버거운데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왕초보한테는 추천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간단한 슬라이드 마스터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포맷으로 쭉 만들어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르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슬라이드 마스터로 하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면은 그 제작이 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맷이 그 예, 위치와 글자 모양이라든지 또 바탕 색깔이라든지 거기에 넣은 도형이나 이런 그림 있잖아요. 요 위치에 네. 넣은 것이 그 폼이 그대로 이렇게 콱콱 찍어져 나오듯이 찍어져 나와서 거기다가 내용만 채우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니까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 한다고 막 그냥 시간 다 보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요, 디자인을 뭐 배우고, 이거 복잡하게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설교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설교하고 성경부 하는 데는, 뭐 그림을 여기다가 뭐 자꾸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다 그림 넣고. 그 그림이,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림은 괜찮은데, 관계없는 것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뭘로 그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슬라이드 마스터 만들어가지고 내용 탁탁 채워놓고 지금 뭐 설교가 다 시간 싸움 아닙니까?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준비한다 그러면 뭐 월요일 날 딱 준비해놓고 일주일 동안 뭐 논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1%도 안 될걸요. 대부분 어때요? 주말에 뭐 토요일 날 결혼식도 안 가고 결혼식 주례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게 목사님들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디자인하는데 뭐 시간을 막 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포맷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내용 착착착 넣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림 넣고 필요한 경우에만 동영상 집어넣고 이렇게 심플하게 해야지. 그리고 설교 내용에 충실해야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폼을 만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 이게 컨텐츠 박스인데요. 이 박스를 예, 사용하면요. 컨텐츠가 많아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예, 네, 넘어가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자, 이렇게 넣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네,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뭐 이러면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늘려야 되냐 뭐 굉장히 이게 난감하잖아요, 이거. 예. 네, 이렇게 그 또 크기도 또 바뀌어 버렸고 이렇게 크기도 또 바꿔줘야 돼요, 또 이게. 그런데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쓰면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32포인트로 정해줬잖아요. 32포인트로 네. 딱 그냥 해주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해진 폰트와 그 폰트 크기와 정해진 그 면적 안에 들어가도록 탁탁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나온 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쭉 쓰던 거를 그냥 쓰던 분은 슬라이드 마스터 그런 거 모르고도 그냥 썼어요. 그런데 예. 여기서는 약간 지금 이제 우리 왕초보를 좀 벗어나서 지금 벌써 14번째 강의니까 이제 이게 뭐 꼭 필요하겠나 싶지만
그다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슬라이더 마스터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그 꼭 투표를 필요한 겁니다, 이거. 배우고 필요한 나니까 이거 꼭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자주 사용할 건 아니고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좀 예, 심심하다 요번에 좀 바꿔줄까 그럴 때 딴 데를 고치지 마시고 뭐 슬라이드 마스터를 살짝만 손보면 완전히 예, 분위기가 다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과목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세 개 놓고 투표를 했잖아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또 하고 싶다는 분도 조금 계셨어요. 한 두어 분 뭐 정도 계셨고. 그 다음에 엑셀이 압도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동영상도 많긴 한데 엑셀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엑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셀 하다가 또 뭐가 파워포인트에 뭐가 궁금합니다. 또 뭐 지난번처럼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중간중간에 또 새로 이렇게 과목을 편성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